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ESFJ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붙은 인간 리트리버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꼬리를 흔들며 주인만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간과 쓸개조차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연인의 부모님 생신부터 친구들의 경조사까지 챙기는 그들의 광활한 오지랖과 사회성은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는 착각이 들게 만듭니다. ESFJ의 연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24시간 룸서비스와 컨시어지가 대기 중인 5성급 호텔의 VVIP 케어를 받는 것과 같은 안락함과 든든함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한 내조와 외조를 퍼부으며 천사표라 칭송받던 사랑의 결말은 너무나 자주 참혹하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별의 순간 그 온화했던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똥을 줄 수 있어? 라고 울부짖는 히스테릭한 정서적 채권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했던 시간 동안 그들이 쌓아올린 그 수많은 배려와 희생은 이별의 순간 당신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천하의 배신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물로 돌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가장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그들의 헌신 뒤편 그 무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들의 과도한 배려가 역설적으로 상대를 질식시키고 끝내는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어 파괴하는 비극. 이것이 바로 ESFJ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조건 없는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아주 정밀한 고성능 계산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을 퍼부을 때마다 상대의 점수를 매기고 깎고 마음속 장부의 빚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내가 더 많이 좋아해서 결국 내가 지는 연애로 끝났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너는 너무 부담스러워, 찔린다, 숨막혀라는 말을 듣고 비참하게 차였다면 그 답은 상대방의 배신이나 변심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깔아놓은 조건부 헌신에 덧쳐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희생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 친절함,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지워버렸던 그 위험한 도박. 가장 헌신적인 연인이 어떻게 가장 무서운 통제자이자 피해자가 되는지 그 적나라한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봅니다. 1. 갈등 회피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만든 치안 폭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기 싫어서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나를 호구로 전락시키고 너를 세상 둘도 없는 가해자로 만들었다. ESFJ에게 있어 연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총체적 실패이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의 사교적 능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관계의 조화를 생명수처럼 들이켜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들에게 싸움, 냉전, 비판, 고성은 영혼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맹독성 독극물입니다. 그들은 이 독을 마시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감정을 마취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ESFJ의 내면 깊은 곳에는 밑 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붓고 확인받아야 하는 거대한 애정 결핍의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상대에게 대체 불가능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자아를 철저히 거세하고 난도질합니다. 먹고 싶은 메뉴, 가고 싶은 여행지, 상대의 무례함 때문에 기분이 나쁜 순간조차도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 말은 배려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취향도 주관도 없으니 내가 나를 조종해줘라는 위험한 자아 위탁선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거절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강한 수단이지만
ESFJ에게 거절은 곧 관계의 단절이자 상대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불만이 목끝까지 차올라도 일단 반사적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도 내 스케줄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맞춰줍니다. 상대방은 이런 ESFJ를 보며 너는 정말 천사야. 어쩜 이렇게 이해심이 깊어? 라고 칭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사의 성품이 아니라 병적인 강박에 가깝습니다. 마치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직 직원이 아무리 진상 고객 앞이라도 미소를 잃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듯 그들은 연인 앞에서 완벽한 파트너라는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행복의 표현이 아니라 제발 나를 싫어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무언의 아부이자 처절한 생존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자기 희생적 태도가 관계에는 갚을 수 없는 악성 부채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희생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ESFJ가 괜찮아라며 삼켰던 모든 순간, 억지로 웃어주었던 모든 배려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비밀 장부에 고금리 외상값으로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ESFJ가 웃으며 희생하는 동안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점점 더 배려 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학습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상대를 나쁜 놈으로 만든 공범은 바로 침묵하고 헌신했던 당신 자신입니다. 결국 이 억눌린 감정이 임계점을 넘는 날,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ESFJ는 그동안 쌓아둔 장부를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상대방은 억울할 뿐입니다. 좋다고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뒤늦게 청구서를 들이미는 꼴이니까요. 이 폭발적인 보상 심리는 관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불러온 대가치고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허무한 결말인 셈입니다. 1. 기만적인 예스맨 아니. 난 진짜 다 좋아라는 달콤한 거짓말. ESFJ가 연애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빈번하고 위험하게 구사하는 거짓 대사는 단언컨대 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좋아. 난 진짜 상관없어. 입니다. 이 짧고 달콤한 문장은 겉보기에 상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무한한 신뢰와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갈등이 일어날 0.1%의 가능성조차 차단하고 상대에게 넌 정말 쿨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방어 기제입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결코 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ESFJ는 내부 감각이 발달해 있어 누구보다 호불호가 뚜렷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라는 사회적 기준이 칼같이 정립된 사람들입니다. 매운 음식을 싫어할 수도, 시끄러운 곳을 혐오할 수도, 계획 없는 여행을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SFJ는 자신의 취향을 주장하는 순간 벌어질 미묘한 공기의 흐름, 찰나의 어색함, 혹시라도 상대가 실망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카멜레온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상대방의 색깔로 완벽하게 위장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나도 짜장면이 당겨. 내가 거기 가고 싶으면 나도 거기가 제일 좋아. 이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기보다 너와 나 사이의 이질감을 없애 안정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ESFJ가 자신의 이러한 자아지우기를 최고의 내조해줘 혹은 완벽한 사랑법이라고 단단히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조금 참고 맞추는 게 우리 관계에 편해. 싸워서 분위기 망치느니 그냥 내가 지고 말지. 그들은 자신의 인내를 사랑의 크기로 환산하며 스스로를 희생적인 성자처럼 위로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아의탁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연애는 서로 다른 두 우주가 충돌하며 조율해가는 과정인데 당신은 그 조율의 과정을 귀찮아하고 무서워해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다 좋아를 남발하는 동안 상대방은 당신의 진짜 취향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당신의 진짜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상대는 당신이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는 거울이나 메아리와 연애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색깔 없는 사람은 금방 질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이 모든 과정이 훗날의 비난을 위한 포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 맞춰줄게라는 말은 헌신이 아니라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너는 사귀는 동안 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내 맘대로만 해? 라고 상대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위한 치밀하고도 무의식적인 빌드업이었던 셈입니다. 이 수동적 공격의 늪 침묵의 시위와 숨막히는 눈치 게임. 나는 결코 너에게 소리 지르지 않겠다. 하지만 너를 내 발밑에 꿇게 만들 것이다. ESFJ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너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어 라고 소리치거나 욕설을 내뱉는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억눌린 분노를 비언어적 쿠션을 통해 굴절시켜 발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이라 부르며 ESFJ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분야의 장인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청각과 시각, 공기의 흐름을 통해 전달됩니다. 대놓고 화를 내지 않는데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 20도로 떨어집니다. 방문은 닫히지만 평소보다 쾅 하는 데시벨이 20% 정도 높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요란합니다. 한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봐라라는 땅이 꺼질 듯한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밥을 차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밥그릇과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을 때 탁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당신의 신경을 급습니다. 이것은 밥을 먹으라는 권유가 아니라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변화는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평소 온갖 하트 이모티콘, 과 물결표로 가득했던 사랑스러운 카톡은 순식간에 군대 행정병의 보고서처럼 변합니다. 알겠어. 그래. 마침표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집니다. 답장 속도는 묘하게 느려지고 말투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증발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차는 상대방에게 너는 지금 중죄를 저질렀으니 어서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내 발밑에 와서 싹싹 빌어라는 가장 고압적이고 오만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상황이 상대방을 진짜 미쳐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ESFJ가 겉으로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상대가 너 화났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ESFJ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지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니, 나 화 안 났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왜 그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역전됩니다. ESFJ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데도 묵묵히 참는 사람이 되고 눈치를 보던 상대방은 피곤한 사람을 들들 볶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느껴지는 살벌한 적의와 ESFJ의 부정 사이에서 극심한 인지부조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스스로 기게 만드는 것. 결국 갈등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덮이고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병적인 죄책감만이 앙금처럼 쌓여 관계는 서서히 괴사하게 됩니다. 삼배려의 함정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지라는 무언의 압박. ESFJ가 갈등 상황에서 입을 굳게 다무는 또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베푼 배려가 상호호혜성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 아플 때 왕복 2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죽을 사다 줬으니까 너도 나 아플 때 당연히 약이랑 죽을 사들고 내 집 앞에 와 있겠지? 이들에게 사랑과 인간관계는 낭만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먼저 코인을 넣었으니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듯
상대방도 사랑을 토해내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나 아프니까 와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혼자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ESFJ만큼 기민하게 눈치를 살피거나 세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보답하지 못했을 때 ESFJ는 이를 단순한 실수나 성향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배신이자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받은 게 있으면 갚는 게 상식 아니야? 정말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네. ESFJ의 머릿속에서 상대방은 순식간에 사랑하는 연인에서 등쳐먹는 사기꾼 혹은 소시오패스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기대했다가 혼자 처절하게 실망하고 결국 상대를 기본이 안 된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어 마음속 법정에 세웁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ESFJ가 베푼 그 수많은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사체와 다름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죽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ESFJ는 요구하지 않은 배려를 강제로 떠안기고 나중에 왜 갚지 않느냐며 이자까지 쳐서 감정의 빚 독촉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원하지 않은 배려는 선물이 아니라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 독촉을 받는 순간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숨막히는 부채감과 압박감뿐이라는 사실을 ESFJ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환멸 남들이 우릴 더 어떻게 볼까? 너와 나 우리 둘만 서로 죽고 못 살면 그게 사랑이라고? 천만에. 내 사랑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전시되어 남들에게 부러움의 박수를 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ISFP가 개인의 취향이 무너지는 순간 감각적 환멸을 느끼며 이별을 준비한다면 ESFJ는 자신의 평판에 금이 가는 순간 사회적 환멸을 느끼며 이별을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연애란 사적인 감정의 교류를 넘어 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견고히 하는 비즈니스이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가장 화려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됩니다. 따라서 나의 연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내 안목의 증명서이자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걸어다니는 액세서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내 연인이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대중적인 시선 속에서 얼마나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비치느냐가 사랑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ESFJ의 사랑에는 늘 보이지 않는 제3의 관찰자가 유령처럼 함께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만 있는 침실에서조차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부모님이 이 행동을 보면 기겁하시겠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상의 사회적 배심원단이 상주하며 당신을 24시간 채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ESFJ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적 센스가 부족해 모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거나 나의 무리 친구, 가족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하고 겉돈다면 ESFJ의 사랑은 그 즉시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연인은 나에게도 가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잔인한 진심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둘만의 비밀 정원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쇼윈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윈도의 진열하기에 쪽팔린 상품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창고로 치워질 운명입니다. 일트로피에 흠집 내 친구들이 너 별로래라는 사형 선고. ESFJ의 연애에서 가장 공포스럽고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시어머니는 실제 호적상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제3자들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교 집단입니다. ESFJ는 자신의 심장보다 타인의 입을, 자신의 판단보다 집단의 평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선택은 불완전하지만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밖에 없어라며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던 ESFJ가
하루아침에 차갑게 돌변했다면 그 이유는 10중 8구 친구들의 모임에 다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 솔직히 걔 좀 별로지 않아? 내가 훨씬 아까워. 너랑 급이 안 맞아. 친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는 ESFJ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그들의 뇌 구조를 재부팅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단순히 귀가 얇아서 흔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단의 인정은 사랑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ESFJ에게 있어 자신의 안목이 형편없음을 인정하는 꼴이자 무리에서 도태되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연애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반드시 연인을 자신의 사교 모임에 데려가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옆에 세워둘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살벌한 공개 오디션입니다. 이때 ESFJ는 매의 눈으로 당신을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서 싹싹하게 웃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인싸력을 뽐낸다면 ESFJ의 어깨는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봤지? 내 애인이 이 정도야라는 뿌듯함에 사랑이 샘솟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낯을 가려 쭈뼛거리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뚱해 있었다면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습니다. ESFJ는 참을 수 없는 대리 수치를 느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 아까 표정이 왜 그랬어? 말은 또 왜 그렇게 없었어? 내 친구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들의 분노 포인트는 내가 재미없어 했다는 걱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쪽팔리게 만들었다는 원망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ESFJ에게 연인이란 나의 사회적 위신을 드높여주는 살아있는 트로피이자 내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최고급 액세서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 가방이라도 스크래치가 나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면 장롱 처박히듯 트로피에 흠집이 나거나 남들에게 전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 ESFJ의 사랑은 그 즉시 폐기 처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예의와 상식의 감옥 개념 없는 행동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ESFJ는 태어날 때부터 뇌 속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방대한 대백 과사전이 탑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자유로운 놀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적인 매뉴얼과 불문율로 촘촘히 짜여진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어른을 보면 0.5초 안에 일어나서 45도 각도로 인사해야 하고 남의 경조사는 내 밥을 굶더라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튀지 않고 공기처럼 스며들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이토록 성스러운 당연한 상식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ESFJ는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 발작 버튼이 눌린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연인의 실수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거나 개성 있네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심각한 인격의 결함이자 근본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우리 부모님 생신을 까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 결혼식장이라는 신성한 자리에 추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갈 생각을 해? 어떻게 식당 종업원한테 야, 이거 가져와라고 하대할 수가 있어? 이러한 행동들은 ESFJ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품위와 체면, 관계의 예의를 산산조각 내는 테러 행위입니다. 남들은 쿨하다고 할지 몰라도 ESFJ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무개념이자 사회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 순간 ESFJ의 눈에 당신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교화 대상일 뿐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 이 5글자의 낙인이 당신의 이마에 찍히는 순간 ESFJ의 마음속 셔터는 굉음을 내며 영원히 내려갑니다. 그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신봉합니다. 돈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건 사랑으로 채울 수 있지만 싸가지와 눈치가 없는 건 유전적 결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ESFJ에게 연인의 무례함은 성적 매력을 순식간에 0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살충제입니다. 예의 없는 당신과 키스하는 상상을 하느니
차라리 독약을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삼복구 불가능한 판결.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나에게 쪽팔린 사람이야. 이별의 순간 벼랑 끝에 몰린 상대방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보통의 연애라면 이 진심 어린 호소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ESFJ라면 단언컨대 이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보다 가볍습니다.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에 대한 심판이 감정 재판이 아니라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회적 판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ESFJ를 등 돌리게 만든 것은 당신의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자신의 체면, 그 순간 느꼈던 뼛속까지 시린 쪽팔림입니다. ESFJ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인이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나의 브랜드 가치에 먹칠을 한 테러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이미 치명적인 문장이 각인되었습니다. 너랑 같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 너를 내 지인에게 소개하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 이 생각에 도달하는 순간 관계는 물리적으로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라 미움도 애증으로 변할 수 있지만 쪽팔림은 수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대상을 혐오하고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연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ESFJ는, 아니 그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별을 통보할 때 보여주는 그 소름 끼치는 냉정함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이라는 화려한 쇼윈도에서 영구적으로 치워버리기로 결제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쇼윈도에 짝퉁이나 하자 있는 상품을 진열해 두는 매니저는 없으니까요. 이미 폐기 처분 도장이 찍힌 상품이 수리해서 다시 써주세요라고 애원해봤자 ESFJ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아니, 너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3. 정서적 장부의 적립. 헌신 뒤에 숨겨진 계산기. 내 헌신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을 담보로 잡고 복리의 이자를 쳐서 받아내려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이율의 대출이었다. ESFJ의 인내심은 태평양처럼 깊고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수면 밑바닥에는 NASA의 데이터 센터를 방불케 하는 아주 정밀하고 방대한 엑셀 파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연인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초고해상도로 저장합니다. 특히 내가 베푼 호의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기억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실시간으로 포인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비 오는 날 내가 너 데리러 감. 2024년 11월 2일 내가 내 친구들 모임에서 뚱한 표정 지음.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 센스 없음. 겉으로는 아냐,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너만 좋으면 돼. 라고 세상 쿨한 척 말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무의식 속 비밀 장부에는 선명한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신용 등급은 강등되고 있습니다. ESFJ의 사랑은 순수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철저한 선불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배려를 미리 당겨서 왕창 퍼주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내밉니다. 문제는 이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살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청구서를 제때 결제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연체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체료에는 복리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ESFJ가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장부를 혼자만 몰래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제 정산하자며 장부를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 요청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집행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알아? 이 말은 단순한 홧김에 나온 투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적립된 억울함의 총합이자
당신의 영혼을 압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이 그냥 넘겼다고 생각했던 3년 전의 실수, 1년 전의 말실수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끄집어내어 공격합니다. 마일리지 시스템처럼 차곡차곡 쌓인 서운한 마일리지가 일시에 폭발하는 순간 당신을 보살피던 수호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빚을 받아 내려온 악마 같은 채권자만이 남아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 웃음 뒤에 숨겨진 카운트다운 억울함의 누적과 손절의 타이밍. ESFJ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갈등을 해결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연기해서 얻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상황이 오면 반사적으로 웃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 미소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색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치는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미소의 장막 뒤편에서 그들은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주말을 통째로 비우고 왕복 3시간을 운전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고작 10분 일찍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 나는 내 기분 맞춰주려고 온갖 애교를 떨었는데 너는 핸드폰만 보고 있어? 자신이 투입한 에너지와 상대방이 돌려주는 에너지의 총량이 맞지 않을 때, 즉 감정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때 ESFJ는 자신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사랑하니까, 사랑은 희생이니까라는 낭만적인 논리로 이 적자를 메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낭만은 깨지고 뼛속 깊은 피해 의식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나는 연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인가? 나는 호구인가?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순간 사랑은 노동이 되고 상대는 착취자가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ESFJ의 배려에 취해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라고 행복해하며 무장해제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편안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ESFJ가 혼자 끙끙 앓으며 갈아넣은 감정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천국을 거닐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ESFJ는 속으로 언제까지 내가 다 맞춰줘야 해? 너는 양심도 없니? 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고백은 ESFJ에게 너는 앞으로도 계속 나를 수발들어라는 노예, 계약 연장 선언처럼 들릴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ESFJ의 친절과 인내는 무한 리필되는 반찬이 아닙니다. 그곳은 재료가 소진되면 가차없이 문을 닫는 맛집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들은 예고도 없이 영업 종료 팻말을 걸어버립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 차갑게 돌변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수백 번, 수천 번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던 시한폭탄이 마침내 0이 되어 터진 것일 뿐입니다. 닫힌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불하지 않은 감정의 외상값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이 표면 장력이 깨지는 순간 도대체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하고 있어? 물컵에 물을 조심스럽게 계속 따르면 물이 컵의 가장자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장력 때문에 흘러넘치지 않고 둥글게 솟아오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습니다. ESFJ의 인내심은 바로 이 위태로운 물컵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이미 한계치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표면 장력을 깨뜨리고 이별의 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은 당신의 예상처럼 거대한 배신이나 큰 싸움이 아닙니다. 제3자가 듣기에는 고작 그것 때문에? 라고 반문할 정도로 어이없고 사소한 마지막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ESFJ는 당신이 비를 맞을까 걱정되어 왕복 2시간을 운전해 당신을 데리러 갑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와, 진짜 고마워. 감동이야. 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탄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아니, 차 막히는데 왜 왔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비효율적이게. 이 논리적인 한마디는 ESFJ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그들은 효율을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당신을 위해 1시간 동안 정성껏 저녁 밥상을 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당신이 밥을 먹는 내내 눈을 맞추기는커녕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에만 빠져 킬킬거리고 있다면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을 보며 ESFJ의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의 장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ESFJ에게는 번개처럼 강력한 현타가 찾아옵니다. 마치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듯 객관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해드리는 밥상을 얘한테 차려바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내 하인이야? 이 생각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 ESFJ를 움직이던 헌신의 동력은 전원 코드가 뽑힌 듯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지만 ESFJ의 헌신을 유지하는 연료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보람과 인정입니다. 상대가 나의 노고를 알아줄 때 그들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증발해버린 자리,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에 남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끔찍하고 비참한 무금 노동의 피로감뿐입니다. 자신을 사랑에 빠진 로맨티시스트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호구로 인식하게 된 ESFJ. 그 깨달음 이후의 관계는 시한부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파산 선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 평소에는 서운한 게 있으면 눈물로 호소하고 화가 나면 방방 뛰던 ESFJ가 진짜 이별을 고하는 순간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 침착함을 보고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구나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에요.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체념이자 감정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정밀한 계산기에서는 이미 최종 부도 처리와 함께 손절이라는 빨간색 결과값이 출력되었기 때문입니다. ESFJ는 본래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너라는 주식은 더 이상 반등의 여지가 없는 상장 폐지가 답인 부실 종목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그만할래. 내 인생이 아까워. 이 선언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팩트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밑 빠진 독은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물을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며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나까지 함께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대방이 매달립니다. 내가 진짜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하지만 당신이 내미는 그 변화의 약속은 ESFJ에게 부도 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바닥을 친 채무자가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한들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ESFJ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지난 행동들이 이미 불량인데 말 몇 마디로 미래가 바뀔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너는 안 변해. 그리고 나도 지쳤어. 투자 가치가 완전히 소멸한 부실 기업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가 투자를 감행할 바보는 없습니다. 특히 실리를 중요시하는 ESFJ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ESFJ의 이별 통보는 사랑 싸움이나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폐기 처분하고 철수하겠다는 냉철한 CEO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자 최종 통보입니다. 이사회 의사봉은 이미 두드려졌고 번복은 없습니다. 4. 관계에 가성비 번아웃 온 매니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너를 키우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너의 연인이 되고 싶었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ESFJ는 태어날 때부터 오지라퍼의 피가 흐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사랑에 빠진 ESFJ는
연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제 먹었는지 확인하고, 내일 입고 나갈 옷을 골라주고, 주말 데이트 동선을 엑셀 파일처럼 짜오고, 심지어 연인이 직장 상사에게 보낼 카톡 답장까지 대신 작성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이자 내 사람을 완벽하게 케어하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고강도의 감정 노동이자 무급봉사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콩깍지와 도파민이라는 마취제가 있어 이 노동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버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취가 풀리면 ESFJ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정신적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동등하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 손길 없이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손 많이 가는 철없는 큰아들 큰딸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관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 연인에게서 ESFJ는 이성적인 텐션을 잃어버립니다. 육아와 연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그건 쉼이 아니라 내가 진행해야 할 행사야. 다른 유형들에게 데이트는 일상의 탈출이자 놀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리자, 모드가 켜진 ESFJ에게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의전 행사와 같습니다. 내가 대화 주제를 끊임없이 던져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고, 음식 맛과 식당 온도를 체크해야 하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리액션을 해줘야 하는 일인 사역의 압박감. 침묵이 흐르는 3초를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ESFJ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집니다. 어느 순간 천장 보고 누운 ESFJ의 머릿속에 억울함이 사무칩니다. 나도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기대고 싶은데 왜 항상 나만 챙겨야 해? 내 어리광은 누가 받아줘? 이 서글픈 의문이 드는 순간 관계의 가성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만성 피로가 관계 전체를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지쳤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살이 아닙니다. 당신을 업고 뛰느라 연골이 닳아버린 사람의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일 독박 헌신의 늪, 내가 내 엄마야? 넌 사춘기 아들이고? 많은 ESFJ들이 연애 말기에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감정은 설렘이나 애틋함이 아닙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엄마가 된 기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연인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뒤치다꺼리하는 잔소리 보수로 전락해 있습니다.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 밥은 챙겨 먹었어? 인스턴트 좀 그만 먹어. 내일 지각 안 하려면 일찍 자야지. 흡사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니의 아침 풍경과 다를 바 없는 이 대화가 연인 사이에서 반복됩니다. ESFJ는 사랑하기 때문에 챙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알았어. 그만 좀 해. 나중에 할게. 라는 상대방의 짜증 섞인 반응뿐입니다. 이 순간 ESFJ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치명적인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네 엄마도 아니고 입주 가정부도 아닌데 왜 다 큰 성인을 뒷바라지해야 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보호자가 되는 순간 로맨스는 사망합니다.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여자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사람은 없으며 자식처럼 구는 연인에게 가슴 뛰는 설렘을 느낄 ESFJ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무능력의 역설입니다. 사실 상대방을 아무것도 못하는 손, 많이 가는 아이로 만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ESFJ 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해줄게라며 상대의 손발을 묶고 모든 것을 다 해주어 학습된 무능력을 길러놓고는 이제 와서 너는 왜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비난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결론은 확실합니다. ESFJ는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을 갈망합니다. 겉으로는 리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상대에게 기대어 응석받지
아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존적인 아이를 돌보느라 에너지가 고갈된 ESFJ. 그들은 이제 보호자 역할을 때려치우고 자신을 작고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듬직한 진짜 어른을 찾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징징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안락한 세계로 말이죠. 이 리액션 기계의 방전 제발. 나도 침묵하고 싶어. ESFJ는 태생적으로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인 관계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고성능 리액션 봇을 자처합니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 알바라도 된 것처럼 상대방이 던지는 썰렁하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웃겨. 라며 물개박수를 칩니다. 상대방이 직장 상사 욕을 하며 우울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자신의 기분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공감해줍니다. 광대뼈가 아플 정도로 미소를 유지하고 영혼을 갈아넣어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계도 과열되면 식힐 시간이 필요하듯 이들에게도 절대적인 침묵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너덜너덜해진 ESFJ는 연인 앞에서만큼은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아무 말 없이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상대방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징징거리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위로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ESFJ는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에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고스란히 뒤집었습니다. 결국 ESFJ는 연인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며 내면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어 0%에 도달합니다.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들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입 좀 다물어줘. 늘 밝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던 ESFJ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톡을 읽씹하고 잠수를 탄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정서적 과로사 직전에 몰린 본능이 비상전원 차단 버튼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타인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골마 터지는 줄도 몰랐던 데가 그들의 잠수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선택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3. 가성비 좋은 이별 가장 효율적인 출구 전략. 너는 좋은 사람이야. 에너지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고갈된 ESFJ에게 이별이란 더 이상 슬픈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행정 업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구구절절 서운함을 토로할 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논리적으로 따지며 싸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미 애정의 잔고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출구 전략을 가동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스하고 가성비 좋은 이별 멘트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가 봐. 내 그릇이 작아서 너를 담기가 벅차. 나보다 너를 더 아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 이 대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상대를 치켜 세워주고 모든 원인을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이 완벽한 문장 앞에서 상대방은 화를 낼 명분조차 잃어버립니다. 내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어쩔 거야? 라는 논리는 반박 불가능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별 멘트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너라는 인간에게 단 1칼로리의 노력도 쓰고 싶지 않아라는 냉혹한 본심을 예쁜 포장지로 감싼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 방식을 통해 3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 죄책감을 덜고. 둘째, 자신도 끝까지 착한 비련의 주인공으로 남으며 평판을 방어하고. 셋째, 질척거리는 매달림을 원천 차단하여 관계를 가장 깔끔하고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상대방은 이 말에 속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구나라고 착각하며 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ESFJ에게 이는
그저 귀찮은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의 이미지를 챙기는 그들의 철저한 가성비 계산. 그것이 ESFJ가 주는 착한 이별의 섬뜩한 실체입니다. 5. 영역 침범에 대한 알레르기. 내 호의를 무시하지 마. 내 조언을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하는 순간 너는 나의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영구 추방된다. ISFP가 자신의 고유한 공간을 침범당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ESFJ는 반대로 자신이 상대의 공간으로 침투하여 베푸는 케어가 거부당할 때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ESFJ에게 있어 연인의 삶에 개입하고 조언하고 참견하는 행위는 단순한 오지랖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내 몸처럼 아끼고 있다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날씨 추운데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 그 친구는 만나지 마. 너한테 도움 안 돼.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해야지. 흥청망청 쓰지 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통제나 꼰대 같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FJ의 내부에서 이 말들은 내가 너를 이 험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게라는 숭고한 보호 본능의 발로입니다. 그들은 연인의 삶 주위에 튼튼한 안전 펜스를 쳐주고 싶은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호의를 통제나 간섭으로 여기고 선을 긋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일은 내가 결정해. 상관하지 마. 이 건조하고 논리적인 거절의 말은 ESFJ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언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진심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느낍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자신의 선의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ESFJ는 마음의 문을 쾅 닫고 빗장까지 걸어 잠깁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태도는 그래, 너 얼마나 잘났나 보자는 식의 냉소적인 방관자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귀여운 투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당신을 내 보호가 필요한 사랑스러운 연인, 폴더에서 도움 따위 필요 없는 건방진 타인 폴더로 이동시킵니다. 그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던 ESFJ가 갑자기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며 관심을 끄고 터치하지 않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잃었습니다. ESFJ에게 무관심은 곧 사랑의 종말이며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 무시당한 선의 조언이 잔소리가 되는 순간 너는 내 사랑을 모욕했다. ESFJ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인생의 정답지를 쥐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 데이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실패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최적의 솔루션들이 가득합니다. 맛집을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에서 상사에게 사랑받는 처세술, 건강을 지키는 루틴까지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하는 꼴을 보느니 자신이 가진 이 완벽한 족집게 요약 노트를 떠먹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거기는 웨이팅 길어서 별로야. 이쪽으로 가. 상사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감기 기운 있을 때는 이 약을 먹어야 직방이야.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꽃길로 인도하려는 인간, 내비게이션의 헌신적인 안내 멘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연인이 이 금과 옥조 같은 조언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치부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ESFJ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굳이 핸들을 꺾어 비포장도로로 들어가 고생하는 연인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인이 ESFJ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하거나 낭패를 보는 순간 ESFJ의 내면에서는 억눌렸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으랬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이 외침은 단순히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유치한 승리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권위와 너를 아끼는 나의 사랑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서러운 분노입니다. ESFJ에게 연인 관계는 일종의 멘토와 멘티 혹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성을 띱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갈 때 교육할 의욕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관계에서 ESFJ는 자신의 존재 가치 효용성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듣지를 않는데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조언이 수용되지 않는 관계는 ESFJ에게 무력감 그 자체입니다. 내 케어를 거부하는 연인에게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꺼버리듯 당신의 인생에 대한 개입을 멈추는 것. 그것은 당신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유되지 않는 삶 너의 비밀은 나의 불안이자 명백한 배신이다. ESFJ에게 이상적인 연애란 두 개의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듯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하게 공유되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스케줄, 점심 메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내용, 심지어는 통장 잔고나 현관 비밀번호까지 그들에게 너의 것과 나의 것의 경계는 허물어져야 마땅합니다. ESFJ에게 프라이버시란 존중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응당 없애야 할 거리감의 다른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무언가를 은근슬쩍 숨기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이건 내 사생활이야. 선 넘지 말라며 영역을 나누려 드는 순간 ESFJ의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독립적인 성향의 연인에게는 그것이 자아를 지키는 방어벽이겠지만 ESFJ에게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철의 장막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왜 필요해? 떳떳하지 못한 거 있어? 아니면 나 못 믿어? 그들은 투명한 공유만이 신뢰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은 곧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너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됩니다. ESFJ가 연인의 핸드폰 패턴을 궁금해하거나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몇 시에 들어가?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집착이나 감시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ESFJ의 의도는 취조나 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애정, 어린 확인 작업이자 내 사람의 안전을 체크하는 보호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소통의 욕구가 연인에게 숨막히는 집착이나 의부중 의처증으로 매도당하는 순간 ESFJ는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는 나를 스토커 취급하는구나. 나의 사랑이 폭력으로 규정되는 현실 앞에서 ESFJ는 절망합니다. 공유되지 않는 삶, 비밀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비밀이 많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타인으로 규정하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산미래의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 결혼은 대책은 있고 ISFP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노래하는 욜로족이라면 ESFJ는 다가올 30년의 안락함을 설계하는 철저한 건축가입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단순히 즐거운 놀이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리허설이자 면접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ESFJ는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침밥은 누가 할까? 아이 교육과는 맞을까? 경제권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연인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거나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라며 계획 없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ESFJ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생존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에게 대책 없는 낭만은 매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낭만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며 사랑만으로는 대출금과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SFJ의 머릿속에서 냉철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경고 평생 고생길로 출력되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가장 노릇하고 내가 살림하고 내가 애 키우는 독박 인생을 살겠구나. 이 끔찍한 현실적 계산이 끝나는 순간 ESFJ는 아무리 가슴 절절하게 사랑했던 상대라 해도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이성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상대방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겠지만 ESFJ에게는 불안한 사랑보다 지루한 안정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합니다. 그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번듯한 내 인생에 목숨을 거는 뼛속까지 현실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 텔레파시의 함정. 눈치 없는 게 자랑이야? 내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 그게 바로 센스고 그게 곧 사랑이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지시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면 그게 연애니? 육아지? ISFP가 깊은 정서적 공감을 원한다면 ESFJ는 고도의 사회적 상황적 눈치를 요구합니다. ESFJ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필요를 기민하게 스캔하고 상대가 물을 찾기 전에 물컵을 내미는 눈치 백단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배려는 노력이 아니라 숨 쉬듯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표준으로 삼아 상대방도 응당. 자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연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매뉴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예보 떴는데 당연히 센스 있게 내 우산까지 챙겨왔겠지? 우리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축하 전화 한 통은 먼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식당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수저 세팅하고 물부터 따라야지 멍하니 앉아있어? ESFJ는 이것을 기본 센스라고 부르지만 상대방에게 이것은 예고 없이 치러지는 고난도 독심술 테스트이자 지뢰찾기 게임입니다. 상대방은 억울합니다. 말을 해줬으면 했지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ESFJ가 원하는 것은 지시 이행이 아니라 자발적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건 심부름이지. 내가 나를 생각해서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야. 이것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모순입니다. 알아서 해자발성나고 강요 압박하는 상황. 상대방은 이 이중구속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립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버벅거릴 때 ESFJ는 단순히 서투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거야.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관심의 척도를 눈치로 환산하는 그들의 계산법 아래서 눈치 없는 연인은 순식간에 사랑이 식은 무심한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센스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매도하며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일 설명의 굴욕 이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해? 그게 사랑이니? 적선이지. ESFJ에게 있어 연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답답함을 넘어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이자 수치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입을 열어나 이거 줘, 나 이거 해줘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관심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나 꽃 받고 싶어 라고 말해서 받아낸 꽃다발은 ESFJ에게 더 이상 낭만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꽃사와라는 심부름을 시킨 결과물, 즉 용역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자발적 생각, 오늘 날씨가 좋네. 내 애인이 꽃을 좋아하니까 사가야겠다. 마이너스 선물 마이너스 감동.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면 감동은 파괴됩니다. 나의 요구나 꽃 좀 사줘. 마이너스 상대의 수동적 이행어 알았어. 사갈게.
마이너스 선물 마이너스 허무함.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몰랐어. 말해주면 했지. 왜 혼자 꽁해 있어? 라고 억울해할 때 ESFJ의 분노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들에게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무관심에 대한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너는 평소에 나를 관찰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구나. ESFJ는 맥락을 읽는 능력을 곧 사랑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 목소리 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대령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념일이 코앞인데도, 내가 며칠 전부터 우울해했는데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ESFJ에게 있어 눈치 없는 연인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명에서 받아낸 사랑은 이미 죽은 사랑이다. 이것이 그들이 입을 닫고 당신을 노려보는 이유입니다. 이 고독한 1인극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광대가 된 기분. ESFJ와의 연애는 종종 ESFJ 혼자 주연, 연출, 각본을 도맡아 하는 슬픈 1인극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들은 기념일이나 이벤트가 다가오면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식당 예약부터 선물, 손편지, 그날의 동선까지.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상대방도 나만큼 설레고 있겠지? 상대방도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했겠지? 라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이 상대에게 투영되기를 기대하며 상상의 나래 속에서 이미 행복한 결말을 맛봅니다.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었을 때 덤덤하다 못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대방을 마주하는 순간 ESFJ의 화려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조명이 꺼진 폐허로 변합니다. ESFJ는 100도의 온도로 끓고 있는데 상대방은 36.5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고마워. 좋네. 라고 반응할 때 그 건조한 반응 앞에서 ESFJ는 실망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만 이 관계에 목매는 거야? 나만 안 달라서 유난 떠는 거야? 너한테 나는 딱 그 정도인 거야? 이 순간 ESFJ는 자신이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며 재롱을 부리는 광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혼자만 에너지를 쏟는 관계는 ESFJ에게 형벌과도 같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감은 천하의 에너자이저인 ESFJ조차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연애는 공을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을 쳤으면 상대도 받아쳐줘야 랠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응 없는 상대와의 연애는 벽을 보고 혼자 테니스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멋진 기술을 써도 벽은 말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건 내 힘에 반동되어 튕겨나오는 공뿐입니다. 결국 팔이 빠질 듯한 고통과 허무함을 견디다 못한 ESFJ는 조용히 라켓을 내려놓고 코트를 떠납니다. 더 이상 벽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슬픈 체념과 함께 말이죠. 3주파수의 오류 미안하지만 너랑 나는 급이 안 맞아. 반복되는 눈치 게임의 실패, 좌절된 기대 끝에 ESFJ는 마침내 아주 위험하고도 오만한 본인들에게는 진리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우리는 단순히 성격이 다른 게 아니구나. 너랑 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영혼의 급이 다르구나. 이 문장이 관계의 사형 선고가 되는 이유는 ESFJ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배려 없음을 단순한 실수나 둔감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인성의 결함, 공감 능력의 부재, 더 나아가 가정교육의 문제로 비약시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거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어? 남을 배려하는 지능 자체가 떨어지는구나.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야. ESFJ는 내심 자신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고등한 인격체로 상대를 본능대로만 사는 이기적인 하급 인격체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경멸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 한심한 존재, 배려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ESFJ의 눈빛에서는 애정이 증발하고 싸늘한 비웃음만이 남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ESFJ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인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사람이길 원하는데 이제 당신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주파수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파수를 따라올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이토록 잔인한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어떤 대화도 소용없습니다. ESFJ는 이미 당신을 나와는 다른 섞일 수 없는 종족으로 규정하고 마음속에서 영구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ESFJ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말고 거울 속의 당신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퍼주었던 것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해서였나요? 아니면 사랑받는 나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인 나를 확인받고 싶어서였나요? 당신은 늘 내가 다 참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평화로워져라며 관계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자 배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을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관계를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조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과도한 배려는 상대방의 손발을 묶어받기만 하는 무능력한 아이로 퇴화시키고 당신 스스로를 퍼주다 지쳐버린 비련의 피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헌신이 상대에게 고마움이 아닌 빚이 되는 순간 사랑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헌신입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답답한 천사표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당신도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싶고 받기 싫으면 안 주고 싶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속물적인 면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 비로소 당신도 숨을 쉬고 질식해가던 관계도 살아납니다. 안 괜찮아라고 말하는 용기.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세요. 안 괜찮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억울해서 미치겠잖아요. 그 마음을 억지로 삼키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유리 조각을 삼키게 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하세요.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너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 미안해.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을 때 나 솔직히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했어. 사과해줘. 빙빙 돌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직설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불만을 말한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헌신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떠나보내는 게 당신의 인생을 위해 100번 낫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솔직함 위에서 단단해집니다. 언제까지 칭찬받고 싶어 안달난 착한 아이로 살 것입니까? 이제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솔직한 어른이 되세요. 헌신 뒤에 붙은 영수증을 찢어버리세요. 무언가를 베풀 때는 제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세요. 만약 내가 이걸 해주면 쟤도 감동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가 1%라도 든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은 연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둔 그 촘촘한 엑셀 장부를 지금 즉시 삭제하세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라면 내 손을 떠난 순간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는 기쁨 그 자체로 끝내야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상대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퍼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오버입니다. 퍼주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제발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남을 챙기느라 헝클어진 당신보다 나 자신을 가꾸고 사랑해서 반짝이는 당신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연인을 육성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이 레벨업 시켜야 할 RPG 게임의 부캐가 아닙니다. 당신이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내 성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과 속도가 있습니다. 제발 그 멈추지 않는 오지랖과 통제를 멈추세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든 밥을 좀 부실하게 먹든 친구들에게 실수를 해서 깨지든 내버려 두세요. 실패와 시행착오도 온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로채서 해결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당신이 엄마 노릇을 멈춰야 상대방이 비로소 연인으로서 제 몫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는 빈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100을 다 채워버리면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좀 덜렁대고 좀 못 챙기고 나 이거 못하겠어라며 빈틈을 보여주세요. 그때 상대방은 비로소 내가 챙겨줘야겠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며 당신에게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에게도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은 빚을 지우고 갚는 채권 추심이 아니라 서로 넉넉하게 주고받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하고 귀한 세상을 녹일 듯한 에너지를 이제는 억지로 짜내어 희생하는 데 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먼저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주는 사랑도 맑아집니다. 부디 다음 사랑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